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발제자분 바로 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박영민 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박영민 이사님 발제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발제가 금융이라는 방식으로 부동산 이제 소유권을 좀 다각화하고 또 공평하게 그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을 좀 들어봤다면요. 이번 두 번째 발제에서는 실제로 이 건물을 필요로 하시는 다양한 주체들이 그냥 같이 힘을 모아서 건물을 아예 사버리고 그래서 좀 자산가로서 관리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실험하는 사례들이 국내에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은 마포의 헤비투게더 팀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오늘 박영민 이사님을 모시게 돼서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이사님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마포에서 이미 지역 활동가로 저명하시고 활발하게 쑥스러워하시는데 활동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시민단체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계속 둥지 내몰림이 되시는 이런 이슈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모이셔서 우리가 그냥 같이 건물을 매입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자 하고서 이 시민 자산화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거의 초기 단계에 시작하셨고 최근에 매입까지 완료하신 소식이 이제 업계에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지만 아마 현실적으로도 난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헤비투게더의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더 커먼즈에 대한 상상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이신 박영민 이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발제 편하게 반갑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 발제 제목을 시민 건물주의 등장과 함께 만드는 커먼즈라고 지어봤고요. 오늘 이제 커먼즈 클럽 포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제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또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좀 로컬 경제에 이건 앞으로의 좀 과제고 저희의 어떤 바람이기도 한데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커먼즈 공간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뭐 산 2017년 5월경 저희가 이제 이 우리 동네 뭐 지역 자산화 TF라는 어떻게 보면 귀여운 이름인데 그런 TF를 만들고 작년 2020년 11월 말에 이제 매입까지 어떻게 보면 한 4년의 시간들이 걸렸는데요. 새로 이제 또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른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빠른 속도로 자산화 매입에 또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서에서도 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초기 단계는 이제 나무그늘에서 저희가 자산화로 또 런던 연수를 다녀오는 그 약간 모색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포 지역 차원에서 처음으로 뭐 2018년 1월에 이제 제작 발표회 같은 형식으로 지역에 이렇게 자산화 로드맵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을 저희가 2018년 12월에 설립했는데 그게 한 계획 수립의 단계 그리고 이제 출자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자금을 이제 자기 자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금융의 매칭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약간 전략을 실행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물건을 매입한 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약간의 어려움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공간 이름을 이제 모두의 놀이터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의 시간순 또 그 안에서 이제 저희 최근에 하고 있는 이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2011년 7월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 나무그늘이라는 이제 마포구의 염리동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이제 뭐 주민 대안 공간이랄까요? 30평 남짓의 일종의 이제 10년 전에 작은 커먼즈 공간 같은 공유 공간을 이제 동네에 열게 됐고요. 저렇게 뭐 조합원들이 손수 공간을 만들어 갔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좀 기반으로 장소성을 기반으로 관계를 동네의 어떤 관계망을 계속 넓히고 뭐 그게 단골일 수도 있고 주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합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간을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뭐든지 해보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게 됐고 그런 좀 과정 속에서 약간 서울이란 도시에 마을이란 단어는 조금 뭐 애스럽지 않나 이런 게 조금 있긴 하지만 동네 기반의 좀 관계와 범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이름 붙여서 뭐 소금꽃 마을이라 부를 수 있는 염리동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관계망의 확장과 성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커먼즈 공간을 이제 알고 이용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범주로 지도도 그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커먼즈 클럽 포럼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30평 남짓의 작은 그런 공유 공간 커먼즈가 생각보다 서울이라는 이 빅시티 도시에 그리고 작은 어떤 로컬의 동네에 많은 것들을 상상하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되게 펼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능하고 그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의 소중함이라는 게 대단히 크고 그런 어떤 공간들이 동네 곳곳에 있고 그것이 연결됐을 때 엄청난 임팩트나 시너지를 지역에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16년 5월 정도 됐을 때 어떻게 공간의 매출이나 수익도 정점에 가장 오르고 이제 초기에 어떤 적자 구조를 다 개선하면서 흘러온 거랑 지역의 저런 동네 공간에 이제 마을 축제 같은 것들을 뭐 광장에서 이렇게 열 때도 뭐 3천 명의 연인원이 이제 오는 이런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이제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그 명도 소송을 저희가 이제 공간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식상한 말인데 조물주 위의 건물주 우리는 그 위에 지역 공동체를 꿈꾼다 이렇게 하면서 한겨레의 기사가 나오게 됐고요. 그때부터 조금은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 자산화나 지역 자산화나 이런 개념이 대단히 생소한 당시에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영구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앵커 공간, 복합 주민 공유 공간을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던 컨텐츠를 그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제 공간들을 아예 조합과 주민들과 같이 소유해 보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저희 혼자만의 상황은 아니었고 마포구에는 이제 홍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작은 공방, 작업장 그리고 공연장 이런 것들이 마포에서는 계속 그 둥지내몰림이 있으면서 임대료도 계속 상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상수로 가서 다시 연남으로 이어지고 망원동으로 이어지고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고민이 많죠. 그런 시기였고요. 본격하게 그것이 지역의 어떤 이슈 화두가 됐던 게 201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과정에 이제 상징적인 공연장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초기에 이제 세계 협동조합 주체들이 같이 이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36.6도시 의료생협도 처음에 제너럴 닥터나 이름으로 홍대 정문에 시작했다가 연남동으로 갔다가 지금 대형동으로 밀려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임대료가 오른다고 해서 저희가 농담으로 이제 젠트리파이어 아니냐 다음에는 어디를 갈 것이냐 그런 농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흥동 사거리 대흥역 사거리 인근이 평당 막 1억이 넘거든요 마포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네 나무구는 협동조합 혼자서 그 자산화를 한다라는 게 좀 그 당시엔 되게 커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조합들에게 제안을 해서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그 문화예술인 협동조합이죠. 그리고 36.6도시 의료상협에 제안해서 TF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이제 또 공부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런던의 자산화 연수를 또 좋은 기회에 다녀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녀와서 또 연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되게 많이 공부하고 자체적으로 막 워크숍도 하고 프리뷰와 리뷰를 하면서 많은 탐방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무엇보다 좀 갔다 와서 이제 저희가 갖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팀워크였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 주체도 서로 잘 모르던 법인 조합들이었고 그리고 그 개인들도 그렇게 막 원래부터 알고는 있지만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갔다 온 동료들이 같이
코어에 그런 멤버십 만들고 그것을 다시 조합의 주요 뭐 이사진들과 또는 이제 주요 조합원들과 계속 확장하는 이런 과정들을 같이 되면서 자산화를 해갈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축이 무너졌을 때 그 팀워크가 무너졌을 때 되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차원에서는 2018년 1월에 일종의 영화 제작 발표회 같은 느낌으로 이제 2018년 올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TF는 어떤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연수 다녀온 거는 어땠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공간 구성안이라든지 또 세계 조합의 한 100여 명의 조합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어떻게 참여 의향이 있는지 실제로 자금은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 이런 출자금에 대한 것들도 확인했고요. 그런 것들 이제 공유하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자산화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이제 지역 차원의 참여를 또 얘기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와 있고 어떻게 해갈 것이다 이런 것들 좀 공유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제 한 중반에 이제 사회적 부동산 이제 공유 프로젝트 그 리커머닝에 저희가 7팀 중에 또 하나로 선정되면서 약간의 이제 사업비 지원을 받으면서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떻게 보면 비이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이라는 추진체 역할을 하면서 또 자금을 모아내는 어떻게 보면 바구니 창구 역할을 하는 조합을 일종의 SPC 같은 이제 특수목적 법인이긴 한데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여기 정수현 대표님과 같이 참여했던 그 서울 차원에서 또 공동체 공간 포럼 같은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론장을 계속 하는 이유는 당시에도 자산화는 여전히 낯선 개념이었고 왜 자산화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면서 계속 내용을 공유하고 지금 어디까지 고민한 것들을 얘기하고 또 참여 같이 하고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자산화와 커먼즈 만들어가자 이런 것들을 계속 제안하고 피드백 받고 저희도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포럼이라는 형식의 다양한 이제 공론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출자 제한 설명회를 하고 출자 제안서를 이제 일종의 투자 제안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계속 나누고 또 제안하러 다니고 작게 저런 설명회 같은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새 조합의 어떻게 보면 TF 차원에서는 공간 상상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해서 또 각각의 되게 성격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막 저 건물의 인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름은 또 공간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키워드나 아니면 브랜드로 이렇게 드러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고민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19년도 이제 중반 정도 여름 정도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 조합의 코어의 멤버들만으로 모금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이게 자금이 이제 한두 푼 모금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모금 TF 모금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고 해보자 이래서 헤비 투게더 런인데 저희가 히트 앤 런이라 지었더니 먹튀냐 농담처럼 치고 빠지기냐 돈 모으고 도망가냐 막 이런 농담도 하긴 했지만 그런 히트 앤 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한 30여 명의 또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인사하면서도 나눴던 그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가 지금 이제 7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지역에 한 3일 정도의 다양한 이야기의 공론장들을 같이 이제 축제처럼 이야기 축제처럼 여는 그런 시기에 저희도 또 그 당시에 또 진행된 상황들을 마포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다양한 동료들과 공유하고 또 나가던 과정이 있었고요. 2019년에 영화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히트를 쳤죠. 그래서 웸블리 스타디움에 너무 멋있잖아요. 라이브에이드 공연하면서 막 10만 이렇게 운반. 저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빌릴 수는 있는데 그걸 가득 채울 만한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만 저희
이제 홍대 롤링홀이라고 하는 뭐 스탠딩 한 200석 규모의 상징적 공간에서 저희도 그러면 이제 모금 공연을 한번 해보자. 출자자 모으고 모금을 하는 공연을 해보자 해서 콘서트 해피투게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연하는 장면이고 중간 중간에 이 사실은 과정과 많은 얘기들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홍보 영상에 버전업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출연자가 바뀔 때 막 인터미션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공유하고 영상 같이 보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저희가 무슨 물건을 부동산 물건을 계약하거나 뭐 조합원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웰컴 키트를 만들어서 좀 재밌게 뭐 미래의 건물주님 하면서 내 땅 포스트잇과 뭐 저런 충전기 그리고 땅 문서 계약용 볼펜 이런 거 약간 아기자기한 굿즈 같은 것들을 또 조합원들한테 이제 웰컴 키트로 드렸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조합마다 또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이제 워크숍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했는데 외계인도 한 번 오면 가입하고 싶은 곳 이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런 글귀를 막 남겼는데 진짜 저런 공간이면 좋겠다. 우린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고 싶다. 뭐 힘들다가도 무지개를 만난 것 같은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서울시 마을공동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뭐 자산화 측면 지원이라고 또 한 사업비를 조금 일부 받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과 공유하는 저 포럼에서 제가 이제 호기롭게 2020년에는 이런 사업비 지원 같은 거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5월 정도에 우리는 무조건 계약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사업을 할 시간이 없고 모금으로 달려가야 될 또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반드시 계약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은 아닌데 한 4개월 정도 늦춰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 자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달랑 통장과 그 조합원 가입서로 모았던 자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던 게 있었고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모금을 해야 되겠다 출자자 모금 이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시민 자산화란 단어가 너무 이제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뭘 하자는 거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답게 이제 키워드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저때 처음으로 시민 건물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나 그냥 민간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공동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되는 거야. 이런 표현으로 조금 섞기 시작했고 그래도 의미 있던 건 그게 이제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었는데 저런 이름을 걸고 역사에 남을 시민의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 1차 펀딩에는 한 6,400만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6월, 7월 경에 행안부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이라고 이것은 이제 행안부와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은행이 MOU를 맺어서 이제 자금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아쉽지만 융자를 해주는 이제 5억 원 최대 5억 원 정도 융자를 해주는 근데 일종의 이것이 한 브릿지 자금 성격으로 쓰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7월에 저희가 이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이제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 지원 기관으로 이게 처음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첫 해에 또 조금 경쟁이 치열했는데 다행히 잘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진행이 돼서 선정이 돼서 또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금과 이런 매칭 자금들이 같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고 잔금을 치르는 이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또 빠른 시기에 이제 물건들을 찾아서 이제 11월 27일 날 작년에 이제 매입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작은 공간과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아까 앞선 발제에서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완전 티끌 같은 어떻게 보면 작은 공간이지만 지역과 시민이 같이 이제 공간을 매입했다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간의 이름을 누구나 꿈꾸는 모두의 놀이터 줄여서 이제 모두의 놀이터 모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놀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상상력의 원천인데 우리 많이 놀지 못하잖아요. 맨날
너무 일 많이 하는 사회고 뭐 이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뭐 연합 선호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놀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만만하고 편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자기 자금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 자금의 비중을 낮추고 그 금융 자금의 원리금 상한에 좀 이제 저희가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자기 자금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크라우드 펀딩 열기도 했고, 공간에 실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 어떤 사람들과 무엇의 컨텐츠와 가치로 이 공간을 계속 조성하고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들의 동료 조합원이 되어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는 2차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요. 그래서 네 가지 이제 공간의 요소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 공간을 통해서 동네와 같이 만들어 가보자. 이래서 모놀 스타일과 또 차별 없는 한대, 이런 개념의 애티튜드, 그리고 이제 뭐 워크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일을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협업과 공유, 그리고 동료로 일하는 동료들의 팀을 계속 만들어 가자는 의미의 워크와,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조금 해방감과 자유롭게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놀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공간의 4요소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펀딩하게 하고 그거에 맞는 리워드를 드리는 이런 2차 펀딩을 진행했었고요. 2차 펀딩에는 한 7,500 정도의 이제 자금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05명의 이제 40개 단체의 조합원이라, 아까 제목에 이제 오늘 커먼즈 클럽 포럼 제목에 344팀이라고 표현했던 게, 개인들은 305명, 그리고 단체가 한 40개 단체, 이렇게 마포 지역에 여러 웬만한 단체들이 다 있기도 하고, 서울의 다른 지역의 동료들, 그리고 뭐 목포에서 이제 건맥 189지처럼 같이 자산화를 하는 단위들로 서로 상호 출자하고 상호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부터 만들어 가자, 이런 의미에서 강서의 이제 사랑과 공간 사업이 최근에 건물을 매입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 온 게 있고요. 그리고 매입 이후에는 또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 자금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B 플러스와 사회가치 연대 기금이 같이 매칭되는 이런 자금으로 6천만 원 또 펀딩을 조성해서 성공해서 그 매칭 자금까지 해서 또 공간을 조성하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하 1층부터 한 5층까지의 이런 하나의 건물 공간을 매입한 건데, 현재로는 지층과 1층과 4층, 5층에는 임차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확보해서 조성할 수 있었던 공간은 2층, 3층인데, 그래서 2층은 이제 1층이 지금 저희가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2층이 이제 공간의 어떤 게이트 역할을 하면서 개방형 공간으로 이제 커뮤니티 라운지 겸 카페인 슬금슬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3층이 이제 코워킹 플레이스로 이제 모노로크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저런 1층의 커뮤니티 펍, 그리고 지하에는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4층에 뭐 공유 스튜디오, 5층에 파티룸, 이런 형태의 공간인데, 중요한 거는 좀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법인이 또는 몇몇의 주체가 공간을 그냥 이렇게 자기 공간처럼 점유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모든 층이 개방형 이제 공유 공간으로 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누구든 또는 주민이든 시민이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모두의 놀이터 공간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현재의 약간 모습, 저런 이제 이 공간이 어떤 거다, 모두의 놀이터 1층에 또 아직 그 1층 못 활용하다 보니까 요 입면만, 딱 그 입구면만 저희가 조금 저렇게 꾸며서 찾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러. 예, 지금 1층에 임차인분들이 계약 만료되면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새로 나가시면 새로운 공간을 또 단계적으로 조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입장이 뒤바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또 잘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층 공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든 음료와 2층 공간에서 나오는 이제 푸드가 다 비건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틀 팩토리 저 컵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테이크아웃도 실제로 그
다회용 이제 컵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원래 지향하려고 했던 그런 가치를 좀 녹여내서 공간을 하고 있고 회의실 8인 회의실 이제 공간도 있고 다양한 이제 형태의 용도로 지금 2층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역에서도 올해 도시권 포럼을 마포 차원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공간이 다 이제 막 조성되기 전이긴 한데 정식 오픈 전에 이제 그런 활용도 있고 뭐 전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조합원 월인데 이 자석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써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 약간 이렇게 가변적으로 꾸며서 레터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입니다. 다 인증샷을 이렇게 자기 버튼을 찾아가지고 오셔서 찍고 이렇게 했고요. 3층이 이제 모노로크 코워킹 플레이스인데 조합원이신 분만 멤버십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2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네트워킹 데이를 하고 그다음 뭐 다양성 존중과 성평등 그리고 이제 공유 협업 전원 이용 수칙에 대한 어떤 동의 그리고 50%는 이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주체나 소셜 벤처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든 이런 단위들에게 좀 더 우선 이제 배정하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모습은 저렇게 이제 비지정 자유석으로 저희가 하고 휴게룸이나 폰부스 그리고 OA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1층에 이제 마당이 주차장인데 저거를 이제 최근에 10월달에 저런 행사를 했는데 플리마켓처럼 또 꾸며서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참여하시고 2층에서는 뭐 저녁에 영화제를 하고 이런 어쨌든 재밌는 것들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여기 이제 엔스페이스 이 엔스테이블 공간도 오다 보니까 바깥에 저런 그림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 리오지 작가님이랑 뭐 요요준 작가님 같이 이제 화장실 인스타 맛집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꾸며서 거울도 이제 제작해서 만들고 이랬던 좀 성중립 화장실을 어떻게 표현할까 막 고민하다가 저런 다양한 색감과 저희가 첫 번째 건물을 좀 모노 레인보우 컨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조성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2개층밖에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모노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종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조합원들과 주민들과 이 공간을 좀 더 가볍게 쓸 수 있게끔 원래 코워킹 이제 플레이스는 자기 자리에 뭐 한 달 정도 자기가 이제 또는 뭐 15일 정도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닌 사람들도 그 공간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슬금슬금 공간 카페나 커뮤니티 공간도 어떻게 좀 더 자주 와서 이용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노론 저런 정기구독 서비스를 최근에 런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핵심은 저 2, 3층 공간을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은 이렇게 커뮤니티를 또 헤비투게더 협동조합 안에서의 또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어서 네트워킹 파티나 뭐 특강, 북 콘서트 정수현 대표님 한번 모셔서 특강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원데이 클래스 등이 있는 것들을 이제 멤버십이 있는 자는 무료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만약에 1층과 저희가 지층과 계속 층이 열릴 때마다 저런 정기구독 서비스의 컨텐츠는 되게 계속 다양하게 또 플러스 되게 재밌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따끈따끈하게 저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 7년 차에 이제 저희 마포의 또 공유 공간 연결의 시작과 그 가능성이라고 해서 저희 공간에서 이야기 자리를 열었고요. 이 고민은 이제 커먼즈 클럽과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그런 고민인데 공간을 소유하든 아니면 사용권 또는 이용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그런 방식이 되더라도 핵심은 좀 이제 지역 차원에서도 커먼즈를 어떻게 계속 열고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또 그 공유 공간들을 마포라는 지역 안에서 연결시켜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지역 차원에서도 헤비투게더의 어떻게 보면 조성 이후에 모놀 조성 이후에 그런 것들을 더 좀 펼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네나 뭐 마을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로컬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랬을 때 공간이 먼저 만들어져서 작은 관계망들을 그 장소성 기반을 만들거나 아니면 관계망이 다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프롤처럼 그 각각의 동네마다 아까 말한 그런 공간들을 연결시켜 가는 과정으로 지역의 또 경제적으로 그 공간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여줄 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하면서 조금 지역의 경제를 사람들의 실제 막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설득과 강요 같은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서 같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커먼즈 클럽을 내가 도용한 게 아닌데 이런 이런 느낌처럼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포 커먼즈 클럽 같은 것들을 지역 차원에 그걸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커먼즈 클럽 자체적으로 지역에서도 공유 공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만들고 그 저희는 이제 그런 공유 공간 차원에 어떻게 보면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도 그 좋은 그런 거지만 그런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연결시킬 수도 있고 공유 공간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공실 관리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도 조금 작게 같이 해보자 이런 거랑 파트너 부동산에 대한 좀 고민도 있어요 중개사. 그래서 실제로 직거래 같은 것들을 실제로 지금 최근에도 이루어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수수료를 기금화하러 이렇게 바꿔낸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도 실제로 건물 하나를 이제 뭐 40억, 50억 되는 건물을 매각하는데 지역 사회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건물인데 이것이 자산이 증식돼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그냥 그 주체가 다 가져가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일부 비율로 또 이런 커먼즈 클럽과 기금이 있을 때 그쪽으로 또 지역에 지역 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정을 기금화해서 만들어서 계속 이런 기금을 좀 쌓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만들어보자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소유형 어떤 공유공간 자산화의 자금 지원으로 이어진다든지 1인 가구에 대한 뭐 저런 자금 지원 그리고 뭐 긴급해서 이제 그 폭력 상황에 뭐 있는 뭐 1인 가구나 여성에 대한 뭐 이를테면 그런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저희가 좀 기금을 처음부터 뭐 많은 기금이 모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역 차원의 공유 공간들이 같이 만들고 우리의 어떤 다른 것들을 해갈 수 있는데 좀 사용해보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좀 헤비투게더는 소유하는 거 이렇게 시민이 같이 소유하는 거에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서는 소유가 어떻게 보면 그 소유의 모델과 우리가 그것들을 시민의 역량으로 실제로 운영해서 지속 가능한 것까지 보여줬을 때 이용권을 획득하는 문제도 좀 이렇게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례와 실제 현 실태를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기도 하고 많은 위탁 공간들의 한계들을 이제 실제로 목도하면서 저런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맞는 하드웨어 같은 그런 공간을 직접 좀 운영하는 보고 싶다. 운영해 가는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역량을 또 키워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비즈니스 역량은 떨어지는 이런 거에 인식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물론 하루아침에 성장되지는 않지만 그런 역량들을 집단적으로 계속 키워가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후에 지속 가능가 이런 것들에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뭐 이제 전환사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 한국 사회 부동산 그 일부에 어제 그 남기엽 소장님 네, 그 책도 저도 사서 막 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부동산 계급 사회다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소유 방식의 전환도 지금은 되게 작지만 이 부동산 소유 방식의 새로운 문법을 좀 이런 시민의 공동 소유로 좀 제시하고 계속 이런 사례를 전국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가면서 바꿔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마지막 얘기는 헤비투게더가 앞으로 저희 당면한 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운영을 잘할 것인가 또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찾고 저희는 또 지속 가능하게 그 비즈니스적인 수익을 또 만들 거니 이런 게 당면 과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당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커먼즈 공간들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뭐 마포 커먼즈 클럽과 자산화 클럽 100은 이 상호 자산화하는 주체들끼리 소통하다 보니까 전국에 100개의 이런 자산화의 사례 같은 것들도 연결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도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청년이 불평등한 MZ 세대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공간들이 계속 많이 동네마다 만들어지는 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자산 이전과 다음 MZ 세대의 기본 자산으로 이것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마음껏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원래 옆에서 늘 하고 계시는 활동들을 좀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갈수록 좀 더 파워풀해지는. 왜냐면 이제 실체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실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목소리 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역시 건물주가 되면 아니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초기에는 어쨌든 30평 정도 규모의 공간에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제 공유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민 활동을 하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자꾸 쫓겨나고 또 막 이동의 비용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건물을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경험을 4년간 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과정에 대한 경험을 쌓으시고 이제는 그 개발된 공간을 활성화하고 이제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어떤 활동들, 이게 좋은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 활동도 사실 해야 부대 비용이 계속 들기 때문에 건물주분들이 신경 쓸 게 진짜 많거든요. 그 역량이 쌓이시는 단계로 이제 진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이 경험이 좀 쌓여야 앞서 우리 그 리츠에서 대기업한테 맡기는 걸 안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건 어쨌든 운영력이 입증된 곳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자산화를 통해 그 역량을 이제 쌓는 과제가 막 쏟아지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운 부동산 회사를 사실 만들고 계시는 그런 것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고, 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쫓겨나지도 않는 거야? 뭐 좋은 일이야라는 거신 건 확실한데 결국은 부동산은 운용에서 이제 승부처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입하신 과정을 보면 자기 자본도 물론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고 또 융자가 들어가 있고 이걸 계속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서 진짜 시민의 것으로 만들려면 또 이제부터는 새로운 승부처가 시작되셔서인지 관련한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3개 정도로 저희가 추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비슷한 헤비투게더를 롤모델로 생각하시고 이제 주신 질문 같아요. 읽어보면 지역에서 헤비투게더를 롤모델로 바라보고 유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려 합니다. 344팀의 건물주는 어떻게 모으셨나요? 아까 쭉 설명해 주셨긴 했는데 그 노하우가 궁금하다고 하시고 그 344팀의 건물주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자산의 권리를 어떻게 공유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주총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좋은 일 하세요 하고 후원 조직의 개념인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그 344팀이나 되니까요. 갈등이나 문제는 없었는지 에피소드도 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답을 주시면. 네. 우선 그 노하우는 사실은 왕도가 없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금 활동을 할 때 그 희망제약소에 이제 모금 전문가님하고도 미팅을 하고 또 강의를 그 모금위원회 발족할 때 이제 히트앤런 발족할 때 강의를 들었는데 그 휴먼트리 이선희 대표님 강의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금 발로하는 거다. 그리고 뭐 MGM 전략이 뭐 멤버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농담처럼 다단계 아니냐 막 이런 것처럼 사실 그냥 거저되는 게 없고 모금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근데 계속 발로 뛰고 제안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제안하면 확률적으로 50%래요. 근데 전화를 그냥 이렇게 돌리듯이 무작위로 이렇게 하면 한 10%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먼저 이 조합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 자산화를 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제안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 만들고 계속 출자 제한 사람 뭐 계속 리플리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끊임없이 사실은 제안하고 뭐 공론장을 열어서 알리고 제안 설명을 해왔던 그 수많은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땀 한 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라 이게 뭐 짠하는 대단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이것들을 자기 언어로 소화해서 우리의 일종의 키워드 브랜드 네이밍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만들고 설득하고 제안하고 같이 하자고 동참하자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노하우로 하긴 어렵지만
내 언어로 어떻게 잘 매력적으로 제안할 건가 이런 것들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겠다. 열심히 이런 그냥 뛰신 거네요. 열심히 어쨌든 하는 겁니다. 발품 엄청 파셨고 그렇게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주총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있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주식의 개념처럼 주식은 이제 금액에 따른 일종의 표수가 있는 거지만 협동조합 1,000만 원 출자 저희가 이제 최대 500만 원 출자하신 개인이나 단체가 있고 작게는 저희가 20만 원 이상 출자하는데 뭐 똑같이 1인 1표거든요. 법인도 한 표, 뭐 개인도 한 표. 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익은 당기 순이익이 나면 협동조합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 법상 그 법정으로 무조건 그 당기 수익에 대해서도 10%를 법정 적립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적립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인이 정한 적립금을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배당을 줄 때도 출자금에 대한 금전적 배당을 먼저 주기보다는 이용에 얼마나 이 공간에 뭐 그 생협 같은데 이제 먹거리 생협 가보시면 얼마나 이용했냐, 그 이용금이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용고 배당이라고 하는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자금에 대해서도 10%에 한해서 이제 배당할 수 있다 이런 법적인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간은 투자나 배당을 목적으로 해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다. 애매하고 맞지 않다. 예, 맞지 않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의미로 조금 근데 오히려 이제 큰 베네핏이나 이건 무엇인가 공간을 좋은 공간을 사실은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거고 저희가 이제 금전적으로는 출자금의 10%를 5년간 이제 히트코인이라는 이제 멤버십 포인트로 지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뭐 그 금액으로 커피를 마시든 뭐 맥주를 마시든 아니면 공간을 대관해서 쓰든 아니면 아까 그 코워킹 플레이스 멤버십 이용권을 결제하든 이런 거는 이제 가능 예,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산은 이제 권리는 n분의 1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344팀이 있으면 다 한 표. 한 표씩의 권리는 있고 그 저희가 이제 올해 7월에 공식 오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년 3월까지를 앞두고 344명이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그래서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을 구성하고 대의원 총회로 내년 3월 이전까지 이제 주주총회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첫 번째 김선희 팀장님 발표랑 이 박영민 이사님 발표를 좀 종합해 보면 어떤 개인이 내가 어떤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츠처럼 이제 주식 네. 투자를 해서 이제 이익과 배당을 바라보고 그렇게 참여하는 마켓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정말 이 마포에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실사용이 되고 싶은데 혼자서는 건물 살 수 없으니까 조합원이 돼가지고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열렸다고 제가 들리는데 맞나요? 네, 그럼 맞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344팀 이후에도 건물주를 계속 모집하시나요? 아니면 클로즈가 네, 된 건가요? 조합원은 상시 모집을 상시 하고 모집. 있고 저 344도 이제 그 2차 크라우드 펀딩이 끝나고 이렇게 기사가 나거나 이런 거 보고도 이제 그냥 이 강남에서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렇게 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뭐 몇 팀까지 받으실 예정이세요? 이 건물 하나에 대한 조합원. 리츠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네. 뭐 제안을 생각해 본 적은 더 들어올 수 없는데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분들이 또 이용자 동시에 내가 주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동네에 이런 공간이 생겼어 이렇게 해서 이 공간 활용해 보니까 나도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는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여하는 500명 뭐 1000명이 돼도 저희는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는 개념 또 협동조합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얘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 안 해주신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수백 명이 지금 모여 네, 이 자산에 네, 네. 모여 있잖아요. 네. 물론 거의 대부분이 선의로 모이신 것 같기는 한데 조성 과정이나 운영상에서 갈등은 없나요? 아니면 생각이 워낙 다양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2층에 코워킹 스페이스 말고 뭐 반려동물 뭐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일단은 초기에는 큰 갈등이 없었고요. 네, 다행이고 근데 이제 능력? 지층과 뭐 1층 아까 공간이 열릴 때마다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실은 공간은 저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예정하는 그 공간이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과 아까 꼭 대의원 총회라는 절차적 과정이 아니더라도 전체 조합원들에게 다시 그러면 우리가 이런 1층 공간이 열리는데 우리는 커뮤니티 펍을 운영진에서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걸 더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사실 물어보거나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공간을 특정 예를 들면 지하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초기에는 이제 홍우주 사업이 좀 더 주도하는 이런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조합원들 중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와 개인과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체들이 다시 이제 지층 공간을 어떻게 같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을지 또 TF 같은 거 사실은 공간 조성위원 TF 같은 거 이런 거를 공동으로 꾸려서 저는 그 안에서 또 조정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갈등을 좀 결국엔 갈등도 어디에서나 갈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없는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데는 없고 오히려 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는 계속 공론화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서로 타협하고 풀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자산에 대한 운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도 되게 좀 흥미로웠고 제가 예전에 아티클을 봤는데 런던에 이제 잘하시는 코인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큰 부동산 개발 회사로 큰 이제 어떤 사회적 조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돈을 버는 쪽으로 우리가 하자라는 이제 의견과 내부 조합원 안에서도 그다음에 우리의 원래 목적이 공동체 목적을 위해서 하자라는 게 아주 팽팽하다고 들어서 아직 초기라서 큰 갈등이 네. 없지만 나중에 난리 날 수 있어요. 네, 이 프로젝트를 잘 운영하셔야 업무를 팔자. 되는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질문도 날카롭습니다. 이게 어쨌든 구현이 됐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그 스토리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매입 비용의 상당수가 공적 자금이 들어갔어요. 서울시와 행안부 그리고 일부는 융자. 그래서 사실 이런 공적 자금의 견인이 없으면 사실 이게 실현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헤비투게더로만 끝날 일이지 막 전국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겠냐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또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이나 그 공적 자금의 또 주체인 세금을 내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들이 좀 기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무래도 공조직에 계신 분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기사가 나고 뭐 네이버 메인에 하나가 있었는데 막 세금으로 했다고 이제 막 댓글이 장난 아닌 댓글이 달렸는데 사실은 이제 세금으로 한 거는 아닌데도 이제 이것이 이제 애매하거든요. 이제 이게 공적 왜냐하면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네, 농협은행 그러니까 그 행안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세금으로 저희한테 자금을 이제 융자해 준 것이 아니고 이제 농협은행이라는 소위 그냥 금융권이 신부가 이제 보증은 해주지만 보증료를 저희가 또 따로 내거든요. 예, 내고 행안부는 이거를 이제 사업으로 이제 같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 보증을 좀 해준 예, 정도. 예, 이런 거이고 세금으로 이제 매칭을 해줬다 이런 거는 아니고 사투 이제 민가자산도 사투 기금이라는 건 이제 물론 서울시가 조성해서 일정 정도 매칭을 해주는 건 있지만 그것도 사투 기금의 일부를 동작 신협이라는 이 기금 이 사투를 운용할 수 있는 7개 이제 매년 뽑는 그 시중에 이제 금융권 신협이긴 하지만 거기에 기금을 일부 넣어주면 신협이 자기 자금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대출 상품으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게 돼 있고 지금도 이제 이자를 내고 최근에 원금 상환이 벌써 돌아와서 두 달치 이제 원금 상환을 하고 있고 이런 거라서 사실 이제 막 이렇게 오히려 런던에 이제 저희가 연수 갔을 때 사례는 뭐 건축유산 기금에서 처음에 그냥 뭐 6억 원을 준다든지 이걸 해봐라 이렇게 준다든지 이제 체리티에서 자선 이런 데서 기금을 조성해서 초기에는 이렇게 또 대출로 줬다가 나중에 전환사채처럼 이제 주식으로 거기는 이제 커뮤니티 쉐어즈라고 하잖아요. 공동체 주식으로 지분을 그냥 소유하고 우리는 있을게 이렇게 해서
대출이 없어지는 네, 그것도 네. 뭐 9억 원 정도 되는 네, 네. 이런 사례가 있지만 저희는 아직 그럴 수 있는 사회적 금융이나 뭐 이런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죠. 실상은 다 대출이다. 네. 그냥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매입한 거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준공공적인 약간 공동체 펀드들이 을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원리금을 갚아가시면서 하시고 계시다.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 얘기가 세 번째 질문인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사실 저도 요즘에 재밌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약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사회주택이나 어포더블 하우징이나 좀 이런 임팩트 있는 일에도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는 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임팩트 금융으로 연계가 돼서 이런 열심히 지금 돈을 갚잖아요. 수익이 되신다니까요. 큰 수익은 아니어도 이런 자산화에도 좋은 펀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듣고 계시는 금융 쪽에서 신청하신 분들 몇 분 있어요. 그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힘드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부동산은 이제 임대료 내는 거는 오히려 단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하는 거는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약간 어떤 게 지금 운영에서 가장 힘드시고 실제로 이 운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좀 사업 전략을 갖고 계신지 활동만은 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서 원리금 네. 상환하시려면 그래서 공간을 조성할 때도 저희가 진짜 농담 반 사실 그 진리다 이렇게 하면서 아,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간 조성에도 어떻게 공간에 이제 조성할 때 우리가 집을 꾸밀 때도 욕심이 생기는 것처럼 A부터 그러니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좋은 재료와 또는 어떻게 그 공간에 엣지를 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현실적인 걸 고려하긴 하지만 공간을 조성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도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좀 관점으로 실제로 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공간들도 그런 조금 더 훨씬 더 수익적인 관점으로 이제 공간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치도 요즘에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왜 가치는 이런 자금이나 수익과 연결되지 않다고 예전에는 많이 이제 생각했던 건데 가치를 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그걸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속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는 있고요. 근데 현재의 여러 더 많은 층의 임차 구조의 그 임대료 수입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수익을 합쳐서는 사실 원금을 상환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조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매월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거에 유동성이 좀 있고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층의 지금의 임대료는 시세란 사실 말을 쓰기에는 저는 조심스럽거든요. 이게 조합원들 중에서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시세가 달라지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시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의 임차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직접 잘 운영하면 그 임차료가 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익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층과 1층과 4, 5층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고 콘텐츠를 넣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될 때는 사실은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는 된다고 보고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2, 3층만 조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저희 커먼즈 클럽 포럼이 이제 포럼의 형태로 운을 띄지만 또 우리 이제 곧 세 번째 우리 발제자 대표님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실 텐데 결국 그 공간 자체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공간에 정말 그 지역에 핏한 아이템과 또 적정한 수익과 또 적정한 활동성의 균형을 만드는 게 또 우리 헤비투게더가 지금 많은 전국에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시민자산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잘 되는 모습으로 또 성장하셔야지 이게 의미 있는 우리의 자산이 될 것 같아서 응원해 드리는 마음과 더불어 이 날카로운 질문들 속에 사실 참고하셔야 될 이런 운영력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같이 좀 상호 협동하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많은 좀 저희가 같이
성장하고 역량이 커지는데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든 네. 커먼즈 클럽 분들이 안 그래도 소감으로 네. 한마디 하시면서 여기 보시는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에게 해비투게더가 필요한 게 뭔지 외쳐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그 초기에 저희가 그 TF를 구성하고 뭐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처음에 야, 이게 끝까지 가능할까 이렇게 저희 동료들도 다 한 번쯤 의심하고 이런 가정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한 땀 한 땀으로 이렇게 오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더 빠르게 저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다른 지역과 동네에서도 이런 또 크고 작은 좀 더 큰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작은 공간일 수도 있지만 같이 자산을 해낼 수 있다.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이제 만들어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하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유지 가능하냐가 두 번째 아까 말한 시험대에 오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방식은 한 명이 엄청난 아이디어와 어떤 에너지와 지혜를 또 낸다기보다는 그 많은 이제 지역의 주체들과 조합원들의 어떤 협동력을 끌어내고 협동조합답게 사실 운영하는 거와 그 안에 어떤 다중지성의 힘을 계속 만들어내서 컨텐츠를 또 갈고 닦아서 사실은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는 꼭 그렇게 했을 때도 비즈니스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헤비투게더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런 역량을 좀 키워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이야기로 채워주신 우리 박영민 이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